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 또 이렇게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 콘텐츠 NFT 콘텐츠 협회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조세는 경제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항시 보면 제일로 마지막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그림을, 이 디지털 NFT 아트를 왜 여기다 넣는지 말씀을 드리면, 예술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가치가 있는 예술품이 됐을까라고 생각을 할 테고,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작품을 투자를 해서 얼마나 소득을 늘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를 겁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 다른 겁니다. 근데 저같이 이제 세금을 공부하는 사람은 783억에 팔렸으면 이거 원가는 얼마지? 이거를 예술품입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예를 들어 성동 작가가 예를 들어서 예술품을 만들어 팔면 이거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돌아가신 분이라든가 또는 외국인 작가에 대해서는 6천만 원 넘는 작품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과연 예술 작품입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작품을 보면 예술 작품은 손으로 그린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형물이 과연 이거를 디지털 자산을 예술 작품으로 봐서 세제 혜택을 줘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것도 고민스럽다 이거죠. 원본인 언더라잉 어세트에 대해서는 예술품으로 미술품으로 누구나 예를 들어서 좋은 작품이다 그러면 그게 너무나 당연한데, 그거를 베이스로 하는 디지털 아트까지 과연 예술품으로 봐서 세제 혜택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입법적인 정책 문제도 아울러서 고려를 해야 될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세금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것까지 다 넣느냐 하지만은, 세금하는 사람들도 다 그 흐름 전체는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다 들었습니다. 여기에 제일로 좀 상당히 공감되는 게, 예술과 철학과 과학과 기술의 어떠한 통습성, 그거를 베이스로 하지 않은 어떤 학문이라는 것은 사상 누각이 아닐까라는 것을 여기서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컨퍼런스가 상당히 깊이 있는 컨퍼런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은 보면 개념 및 특성이다.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제 개념 특성을 왜 세금하는 사람이 왜 이런 이야기까지 하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보면 여기에 보면 블록체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디지털 파일이라는 말이 나오고 고유 인식값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금하는 사람들은 고유성이 상당히 중시되고 있고, 그게 대체할 수 없다는 그러한 의미들. 과연 대체할 수 없는 게 어떻게 평가가 될 것인가, 그런 문제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간단히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특성 중에서 특히 고유성, 또 비교환성이다. 교환, FT 같은 교환한단 말이에요. 교환하기 때문에 황금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교환할 때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간단히 특성을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여기에는 이 의 중에서 금융투자 상품의 증권이다. 왜 이런 거를 넣냐면, 여러분 하이 테스트다. 이를 돈을 투자해야 되고 이익을 얻어야 되고 또 제3자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인정을 되는 것들, 그런 것들 우리를 흔히 이제 하이 테스트라고 미국에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증권을 결정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미국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조각 투자 사건이 있습니다. 뮤직하우에 대한 증권성 판단 시 투자계약 증권의 개념을 최초로 적용했던 겁니다.
그거를 예를 들어서 증권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러면 NFT 증권을 과연 팔고 살고 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으로 봐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2023년도에 시행된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다시 2025년으로 연기한단 말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가상자산이다 잘 아시는 특정금융법상 가상자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가상자산에 관련된 내용은 잘 아시는 대로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20% 과세. 그렇다면 가상자산의 범위가 많이 높은데 NFT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참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게임 아이템 NFT라든가 결제수단 NFT 이런 거는 상당히 보면 가상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면 만일 거래소에서 NFT 거래소에서 이런 요구를 거래를 한다 그러면 가상자산 사업자하고 동일한 법적 규제를 또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트래블 룰이라든가 다양한 그러한 법적 규제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지식재산권 말씀을 아까 우리 구태현 변호사님께서 너무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지식재산권을 넣냐면 저희들은 세금에 이것도 관련되면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행 규정상. 그래서 간단히 하나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퍼블리시티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박죄라든가 여기 보면 이제 이중양도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법적인 쟁점으로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거래 구조를 여러분 보시면 거래 구조에 따라 가지고 세금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를 이제 나중에 세금의 거래 구조에 따른 세금의 양태에 대해서 간단히 뒤에 보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NFT는 그러면 세계에서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는가 그 동향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국제자금 세탁 방지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단 뭐라고 하냐면 상호 교환 되기보다는 유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제 목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렉터블, 즉 실제 수집용으로 사용되어 있어서 가상자산이 아니다라고 하고 미국에서도 실제로 세금 물릴 때 코렉터블은 가상자산은 20%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거는 28%로 세금이 높습니다. 그래서 코렉터블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이 non-fungible 경우에 코렉터블이 대부분을 차지하더라 이거죠. 4분의 3 이상. 그런데 최근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약간 이제 물러서고 있습니다. 만일 지급 및 즉 투자 목적이다. 페이먼트라든가 인베스트먼트로 그 목적으로 활용을 하면 가상자산 범위에 포함될 수도 있다라고 한 발짝 물러서면서 최근에는 이게 전환 가능하고 상호 교환이 가능하다. 즉 황금성이 가능하다. 그러면 NFT를 가상자산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 각 나라마다 형태에 따라 가지고 맞춤형 규제를 할 것을 공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유럽연합 아주 이게 미카가 워낙 유명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앞으로 가상자산 기본법이다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라고 윤석열 정부에서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고해야 될 게 유럽의 미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 보면 여기에서도 일단 NFT에 대한 논의는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규율체계에서. 그런데 최근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는 NFT와 관련해서 한 번 더 1년 6개월 동안 유심히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여기에 대해서도 새로운 규제 방향을 설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규제에 대한 금융적인 성격이 있는지 증권의 성격이 있는지 여러 가지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이거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어떠냐? 그동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작년 11월 23일 날 이게 만일 화폐나 투자
투자 순환으로 쓴다면 가상자산으로 간주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개별 사안별로 봤을 때 일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다 끊지 않고 약간 유연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NFT는 잘 아시는 대로 실물 자산을 디지털할 수도 있고 새롭게 디지털 자산을 창조해 가지고 그 가치를 거래하고 유통하는 것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꾸준히 계속 봐야 된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계속 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라든가 그거를 보기 위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잘 아시는 대로 아까 한국금융연구원의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NFT를 5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죠. 아까 우리 구태영 변호사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하나 증권형 NFT는 만일 요거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 세금하고 저희들은 이 세금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기본적인 컨셉을 이해를 하면서 그거를 어떻게 세법을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기본 컨셉은 어느 정도는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용 여부가 불투명해가지고 국민의 재산권을 자칫 잘못하면 침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면밀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결제수단형 NFT는 가상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만일 가상자산의 대해서 이제 세금이 2023년에 하겠다 했다가 2025년으로 이렇게 2년간 연기가 되기 때문에 일대는 여기 또 과세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실물형은 이거는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미국은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NFT에 대해서 과세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면 미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노티스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행정해석이죠. 행정규칙처럼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죠. 국세청에서. 미국은 세법이 뭐냐면은 완전 포괄주의입니다. 소득세법도. 우리나라는 보면 열거주의란 말이에요. 열거가 안 돼 있으면 과세를 못 해요. 그러나 미국은 포괄주의이기 때문에 열거가 안 됐더라도 과세를 할 수 있고 국세청에서 그래 열거가 안 된 이 사항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기준 충족 때문에 우리가 과세하겠다라고 노티스 이거를 발행하면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NFT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차피 이거에 대해서는 논의가 될 겁니다. 자본 이득세, 즉 캐피탈 게인, 우리나라 같으면 양도소득세로 과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나 아까 말씀한 대로 어떤 거에 대해서는 이 수지품으로 봐가지고 세율이 높게 과세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디어 2022년 4월 1일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제공 등에 의해서 NFT나 FT를 취득했다. 그러면 그 대가로 NFT나 FT를 취득했다. 즉 비트코인이라든가 NFT를 취득했다면 사업소득, 급여소득 또는 잡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는 거고 임시 우발적으로 취득하면 일시소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없어졌죠.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밖에는 잡소득. 그리고 NFT나 FT를 양도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그 다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호주도 4월 14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호주는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어떤 입장이었냐면 가상자산하고 동일하게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NFT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특히 이거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로 과세하겠다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만 GST, 우리나라 같으면 부가가치세죠. 소비세, 요거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있는 것, 또 과세가 안 되는 것, free supply,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다시 보겠다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싱가포르는 발표만 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규정 같은 거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국세청 입장에서는 자산의 성질이라든가 보유기간, 구입 의도
거래량이라든가 처분 사유 등을 봐서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여기는 소득세 과세합니다. 이 나라는 자본이득세에 대한 과세 제도는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NFT 금융 관련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고려를 해야 될 것이냐. 창작자 입장에서 이제 로열티, 아까 이중섭 작가님이 현재 태어났다면 보통 보면 로열티 받잖아요. 10% 만일 설정을 한다면 평생 예를 들어서 계속 들어가 있죠. 계속 팔려나가면서 가격이 상승된다면 그거는 창작품에 대한 대가로서 기타 소득이 될 거고, 기초자산 이제 소유자들, 그 다음에 이제 저작권 등 사용료, 저작자 자신이다. 저작자 자신 살아계신다. 그분이 계속 받는다. 그러면 사업소득이 될 거죠. 저작자 자신. 돌아가신 분 저작자 이외의 그냥 자기 자손들이 받았다. 부모님 잘 도와서 자녀분들이 계속 받았다 그러면 기타소득. 그 다음 발행자, 검증자에 대한 가스피 요거에 대한 그런 이제 필요경비 같은 게 이제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관 서비스, 커스터드 업자들, 그러면 보관 수수료에 대한 소득, 입금이 산입되고, 그 다음 판매자들, 투자자는 거래 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NFT 성격에 따라 가지고 아까 말씀한 대로 증권형이다. 그러면 금융투자소득이 될 거고, 가상자산이다. 그러면 기타소득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성격 규명이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 내국법인 비거주자 애국법인에 대해서는 여러분 보면 이제 10% 또는 양도 차익의 20% 중에서 적은 걸로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죠. 이런 문제. 근데 이게 이제 비거주자라든가 애국법인 이게 상당히 앞으로 큰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제페토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요. 우리 한국인보다 훨씬 많이 들어옵니다. 외국의 비거주자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게임 예를 들어서 그 아이템들을 주고 뭐 사주고 뭐 거기에서 거래가 됐다.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세계의 가상 세계에서 에코노미가 막 이루어졌다. 그걸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계속 소득이 났을 때 그게 참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문제가 상당히 또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NFT 거래소에 대해서는 수수료라든가 원천 징수 의무 등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발행 형태별로 보면 아까 말씀한 대로 게임 아이템 NFT 중에서 게임 아이템 거래수단으로 활용되는 그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에 해당되고, 결제수단 이거는 가상자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상자산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될 테고요. 그렇지 않는 것들을 보면 NFT 아트라든가 예술품, NFT 증권형, 그러면 금융투자소득, 실물형 NFT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과세가 되겠는데, 특히 이제 NFT 아트에 대해서 말이 많죠. NFT 아트. 즉 NFT 아트를 과연 이거를 그냥 무형물에 대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과세를 할 것인지 똑같이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술품을 그거를 예를 들어서 NFT 했을 때 그러면 예술품 그 자체는 실물 있는 거는 혜택을 받는데 조세 특례나 다름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한 대로 6천만 원 넘는 거 돌아가신 분이 80% 필요공제 또는 1억 그러니까 1억까지는 90%죠. 이 1억 넘는 거는 80% 필요경비를 공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혜택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술, 문화, 진흥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설정할 건지가 상당히 고민스러울 거라 이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판화 과세 있잖아요. 판 하나 만들어서 막 찍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부가가치세 과세됩니다. 그거는. 근데 같은 판화라도 작가가 사인을 직접 하고 거기다가 에디션 남발을 다 붙이면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예술성을 인정을 해줘요. 또 일정한.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를 안 된다든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이게 숨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NFT의 과세 방식 같은 거 진짜 이게 과세당국에서 일일이 다 이게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파악하기가 또 쉽지 않다 이거죠. 그러면 본인이 신고하도록 한다든가 이제 그런 방식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실물 예술품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평가 문제 같은 거 우리 교수님께서 아주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보시면 조세 문제 보시면 상속 증여세라든가 이전 가격 문제 이게 문제가 복잡합니다.
여러분 보면 상속증여세 같은 경우야 우리가 보면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내 집을 갖고 있다, 아파트 두 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준시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의해서 과세가 되지 않은 기준을 설정하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거래 사례 가격이 어떻게 됐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NFT 하나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그냥 보유만 하고 있어.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그걸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100만 원으로 평가할지, 그게 아직 거래도 안 됐는데 지금 10만 원 갈지 누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게 상당한 어려운 문제다 이거죠. 이게 재산의 평가 문제가 여러 분야에 연결이 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되는 거예요. 회계 문제, 시가평가, 손상평가. 우리 보면 특히 주식도 비상장 주식의 평가가 되게 어려워요. 특히 자산 가치는 금방 나와요. 근데 뭐가 어려워요? 수익 가치가 내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이 회사가 진짜 앞으로 대박을 칠 건지 그렇지 않을 건지 진짜 어렵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평가가 사실상 세율 역할을 합니다. 사실상. 이 평가에 의해서 세금의 크기가 결정돼 버리니까 사실상 세율을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율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렇게 중요합니다. 세금에서는. 자, 그러면 세목별 쟁점 사항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거주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NFT에 대해서도 정확히 열거를 해야 되겠죠. 사업소득으로 과세를 또 한다. 예를 들어 제가 NFT에 대해서 그거를 하나 만들어서 거래를 해가지고 수익을 얻는다. 그렇다면 NFT 사업 그렇게 하나 딱 못을 박아야 될 것 같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한국표준산업 분류에다가 이게 가상자산에 관련된 소득 분류표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그게 관련대를 따가지고 그렇게 해야만이 뭐가 풀리지. 그렇지 않고 열거주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게 하면 거의 깨집니다. 조세법률주의에서. 그렇게 만일 과세를 한다면. 근데 이제 과세를 했을 때 늘 우리가 문제는 산업 발전 문제하고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너무 세금으로 후려치다 보면 산업의 발전이 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시 여러분 보면 이 조세가 이게 과세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는 늘 생각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 산업이 유축시켜버리고 그 산업이 고사돼 버린다. 그렇게 되면 어때요? 세금의 역할이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입법 정책에서 조심스럽게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 가상자산에 해당된다. 요거는 너무 쉽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가상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NFT 아트다. 서화 골통품 지금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죠. 6천만 원 넘는 거에 대해서는 원작자 사망이라든가 그 다음에 외국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과세. 아니 원작자가 살아계시면 그거에 대해서는 6천만 원이 넘더라도 과세하지 않잖아요. 예술품. 그게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예술인들이 사실 고생하잖아요. 몇 사람 뛰어가지고 아주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이 진짜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과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필요경비는 아까 말씀한 대로 90%, 8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율은 20%. 그런데 사업장 등 물적 시설 사업자 등록을 했다. 그러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일 증권형 NFT다. 그렇다면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를 해야 되겠죠. 만일 이것도 지금 2025년으로 지금 과세를 하겠다라고 지금 전번에 세법 개정안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할 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20%, 3억 초 이하는 3억 초과는 25%. 그리고 기본 공제는 국내 상장 주식은 5천만 원이죠. 비상장 주식 채권은 250만 원. 5년간 2월 공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가상자산은 2월 공제를 안 해줘요. 이게 손해본 거는 그 연도에만 써먹어야 돼. 그 연도. 다른 것하고 통쳐. 그런데 그 다음에는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물형 NFT다. 요거는 예를 들어서 유틸리티 토큰이다. 그런 것처럼 실물형. 사실상 이용권이라든가 셀럽만 참여하는 그러한
행사라든가 이런 이용권, 회원권 이런 거는 기타 자산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게 합리적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비증권형 NFT이면서 사업성 계속 반복적인 소득을 거두고 있다. 그러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게 바람직스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는 이제 순자산 증가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가상자산은 선입선출법이죠. 먼저 것부터 먼저 파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가상자산의 이외의 NFT는 과연 이게 고유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평가할 때가 진짜 어렵다는 거죠. NFT를 에디션 넘버를 다 100개를 붙여가지고 팔았는데 다 똑같을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면 NBA 뭐 탑샷이다. 그러면 등번호하고 에디션 번호하고 같은 게 값이 높지 않아요? 우리 보면? 예를 들면 이제 그렇다든가. 그러면 그 에디션 넘버가 100개다. 그러면 그 같이 뭐 3번은 가격이 최근에 팔렸어. 5번은 최근에 가격이 알아.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10번인데 그 3번하고 가치를 똑같이 할 것인가? 아니, 고유성이 있는 건데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진짜 이게 평가 문제가 앞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부가가치세 문제인데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러면 언더라인 있는 아까 이제 우리 구태현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언더라인 자산 그게 법률 관계에 따라서 NFT에 대한 법적 성격도 정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언뜻 하신 것 같습니다. 저 오늘 하여튼 10시부터 나와서 꾸준히 다 앞에 강의하신 분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오늘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게 가상자산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안 된다. 근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됐냐면 예규가 결제형 이런 것만 안 된다 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가상자산 전체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매기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게 이제 게임머니는 과세 대상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면세 대상이다. 그러면은 저술가, 작곡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저술 서하 이런 것들은 다 면세를 하고 있죠. 또 예술 창작품 이런 것도. 그렇다면 예술 창작품에 대한 NFT 그것도 그러면은 면세를 해야 될 것이냐? 별도로 NFT 아트도 하나의 디지털 자산으로 봐서 별도 과세 체계를 형성해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는 입법 정책으로 정의해야 할 문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한 대로 디지털 아트 문제 이게 그런데 이제 디지털 아트도 보면 실물 미술품이 있고 NFT가 아트가 동시에 있을 때 그럼 과세 형평성. 그러면 실물 아트도 혜택을 주고 디지털 아트도 혜택을 주는 게 과세 형평성에 맞는 거냐? 그렇지 않고 실물 아트에 혜택을 줬으니까 이중과세지 않느냐? 아니 이중 혜택이 않느냐? 그렇게 또 이야기할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러니까 세금 할 때 보면 이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 수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실물 여러분 보면 이제 옛날에 보면 실물 아트를 어때요? 이게 NFT 해놓고 실물 아트를 폐기해버려야겠다. 그거를 그러면 NFT 가격이 올라가겠다. 그리고 혼을 난 일본의 부동산 업자도 있었고, 또 오히려 그 나라의 몇 분 안 되는 유명한 화가의 작품을 없애 호된 비난을 받는 일들이 더러 있었다 이거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볼 것이냐. 그 다음 NFT 아트를 당초부터 창작했을 때 그걸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런 구별 문제. 그 다음 면세제와 표상 NFT 이런 것들 면세제를 표상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대로 면세제하가 면세되기 때문에 표상된 NFT도 역시 면세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문제들이 계속 고려를 해야 된다 이거죠. 결제수단형이라든가 증권형 요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좀 명쾌하게 할 수 있어요. 결제수단은 가상자산을 볼 수 있고 그 다음 증권형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는 대로 금융투자소도 볼 수 있고 그 다음 그 위에 이런 것들 게임물 이런 것들 결과물에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제외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이제 요 마지막입니다. 거의 이제 그 다음 페이지하고 이제 가상자산 평가 문제가 지금 거래소에서 거래된 거는 여러분 보면 일평균 가격을 평균액으로 하고 있죠. 각 1개월 동안.
그렇다면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NFT 평가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그건 한 번 거래되고 FT니까 비트코인이 여기저기서 거래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좋아요. 근데 NFT는 고유 성격 에디션이 다 달라요. 그런데 어디에서 그 거래소에서 거래된 거 오래전에 한 번 거래돼 가지고 이제 최근에 한 번 또 거래될 똥 말똥 고유 건데, 예? 에디션 남바 다른 것이 최근에 거래됐다고 해서 그거를 차용해 가지고 그대로 써야 맞는 건지, 그런 문제들이 고민스럽다 이거죠. 그래서 역시 이게 상속층에서도 평가 문제가 상당히 고민스럽다 이거죠. 상속층에서는 사실 과세할 수 있어요. 지금도 논리상으로는. 그러나 이 평가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적 성격의 체계적 연구 필요하고 과세 인프라 건축, 그 다음 조세 회피 방지. 예를 들어서 NFT를 통해서 자금 세탁을 한다거나 세금을 탈루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한다거나 그거에 대해서는 이 NFT의 산업 발전하고 다른 차원에서 규제를 해야 되겠죠. 이런 연구. 그 다음에 국세징수, 이럴 때 그 압류 자산 해당 여부. 라든가 그 다음 조세범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 그 다음 NFT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한 대로 예를 들어 각국 OECD라든가 그 다음 국제자금 세탁 방지기구라든가 이런 동향이 어떻게 가는가, 그런 것들을 잘 동향을 파악을 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입법 정책을 해나갈 것인지 그거는 계속 고민해야 되고, 최근에 이제 디지털 자산 문제에 대해서 TF도 만들어지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합리적인 방안들이 잘 만들어져서 우리나라 디지털 자산 어떠한 산업이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어떠한 그러한 인프라 구축이 되었으면 바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자리 마련해 주신 한국 NFT 콘텐츠 협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늦게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